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장모님의 뒷모습만 쳐다보고 있는 30대 초반의 직장인입니다. 그 나이에 어떻게 그런 몸매와 외모를 가지고 있는 건지 정말 미치겠습니다. 저도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친구에게도 어느 그 누구에게도 말을 할 수 없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고민 끝에 이렇게 글을 쓰니 욕하시지 마시고 천천히 들어주세요.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사고로 일찍 돌아가시고 조부모님 손에서 자랐습니다. 나름 조부모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제 가정을 빨리 꾸리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중 남고를 나와 여자를 접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보지 못했어요. 결혼 전에 연애를 많이 못 해본 게 조금 후회되기는 합니다. 만약 제가 연애를 많이 해보고 여자에 대해 많이 알았다면 지금의 제 상황이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었을까요? 저는 잘생겼다는 소리를 종종 듣는 편이긴 하지만 내성적이고 말주변이 없어서 여자들이 제게 다가왔다가도 재미가 없어서인지 금방 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시절에도 여자친구 한 번 제대로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대학을 졸업하고 열심히 공부만 한 덕분인지 나름 좋은 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었어요. 거기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유일하게 제 어줍지 않은 개그에 반응하며 웃어주는 그런 착한 사람이었어요. 저도 제가 재미있다는 듯 크게 리액션을 해주고 웃어주는 그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청순한 외모에 하얀 피부, 그리고 분홍빛 입술을 가지고 있는 그녀는 아름다운 여자였어요. 제가 그런 그녀를 함부로 넘봐도 되나 싶을 정도로 예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지는 못하고 멀리서 그냥 지켜봤습니다. 어느 날 부서 회식이 있었는데 저는 술을 잘 못해서 선배들이 술을 따라줘도 잘 못 마시고 그랬어요. 그러니 분위기 흐리지 않게 잘 마셔야지라며 눈치를 주더라고요. 그때 그녀가 저 대신 술을 마셔 주었습니다. 다들 호응하며 박수를 쳤어요. 저는 그런 그녀를 쳐다보았고 그녀는 저를 보며 웃어주었습니다. 대신 마셔주면 소원 들어줘야 되는 거 아시죠? 소원이요? 이따가 얘기할게요. 제 소원. 다시 분위기가 좋아지고 다들 술판에 또 빠졌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다들 해산했고 그녀는 저에게 소원을 들어달라며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 씨, 소원 들어줘야 되는 거 알죠? 아, 네, 소원, 얘기하세요. 저 집에 데려다 주세요. 그게 제 소원이에요. 아, 네,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그녀와 저는 나란히 걸으며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회식 장소와 그녀의 집 거리가 가깝더라고요. 얘기를 나누며 걷다 보니 금세 그녀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벌써 다 왔네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저 요한 씨, 저랑 사귈래요? 네? 제가요? 저 요한 씨 좋아하는 티 엄청 냈는데. 저 별로예요? 아, 아니요. 저도 수연 씨 좋아해요. 그녀의 고백으로 저희 둘은 사귀게 되었고, 남들처럼 평범한 연애를 해왔습니다. 제 친구들은 그녀를 보고 엄청 부러워했어요. 예쁘고 착한 그녀 같은 여자를 네가 감히 어떻게 만나냐며 부러워했습니다. 회사 사람들도 저희의 만남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녀랑 만난 지 8개월쯤 되었을 때 그녀는 저에게 결혼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저는 결혼을 하고 싶긴 했지만 아직 그럴 만한 여유가 되지 않아 천천히 생각해보자 했습니다. 신혼집을 구할 여유금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녀는
한 1년 정도만 그럼 자기네 집에서 사는 건 어떠냐고 하더라고요. 처가살이를 하는 게 살짝 망설여졌습니다. 아무래도 불편할 것 같았거든요. 그녀는 지금 결혼을 해야 1, 2년 신혼생활을 하고 30이 넘기 전에 아이를 출산하기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예쁠 때, 우리가 정말 많이 사랑할 때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도 물론 그녀와 결혼을 하고는 싶지만 경제적인 부분이 조금 걸리긴 했어요. 그런데 그녀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간 후 처가살이를 해도 괜찮겠다 싶을 정도로 예비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정말 가족처럼 챙겨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조부모님 손에 커왔다 보니 이렇게 가정적이고 화목한 분위기에 있으니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지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녀의 말대로 집에 들어가 살기로 했습니다. 말은 그녀가 먼저 꺼냈지만 그래도 프로포즈는 해야 될 것 같아서 프로포즈를 했고 그녀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본격적인 처가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장모님도 어린 나이에 일찍 결혼을 하셔서 지금의 아내를 낳아 굉장히 젊은 편이셨어요. 그리고 외모도 이쁘시고 몸매도 굉장히 좋으셨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장모님께 눈이 자꾸 가더라고요. 밥 먹을 때도 장모님 제 수저 위에 반찬을 올려주실 정도로 다정하고 저를 많이 챙겨주셨어요. 부모의 사랑을 크게 받지 못하고 자란 저는 그런 장모님의 모습이 너무 좋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계속 눈이 갔는데 한 번은 장모님이 샤워를 하시고 머리를 수건에 싸시고 주방으로 물을 마시러 오셨는데 저는 그런 장모님의 매끈한 목덜미를 보고 두근거리는 제 마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장모님의 뒤로 가서 안아버렸어요. 장모님은 굉장히 당황한 목소리로 정서방 무슨 일이냐며 놀라시더라고요. 하지만 장모님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장모님을 쳐다보는 제 눈빛이 장모님을 항상 원하고 있었다는 걸요. 서로 알게 모르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다른 감정들이 새어나오고 있다는 걸요. 그날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갔지만 그 이후로 저희는 조금씩 서로의 손을 터치한다거나 조심스러운 스킨십을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냉장고에 있는 요플레를 꺼내 먹는데 요플레 위쪽에 묻어있는 요플레를 저는 따로 먹지 않고 버리기 때문에 식탁에 올려놨는데 장모님이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어머, 이 아까운 걸 왜 버려? 그러면서 제가 내려놓은 요플레 뚜껑을 핥아드셨어요. 저를 쳐다보며 끈적한 눈빛을 보내셨는데 무언가 저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는 장모님과 저 둘뿐이어서 어느 때보다 지금 이 상황에서 심장이 많이 두근거렸어요. 장모님, 아깝게 입술 옆에 요플레가 묻어있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장모님에게 다가가 요플레와 함께 키스를 했습니다. 혹시 누가 들어올지 모르니 저희는 주방 옆종 다용도실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좁은 다용도실이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찰 정도로 장모님과 저는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걸 너무나도 잘 알지만 이미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 이후 아내와 장인어른을 보기 힘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모님을 향한 마음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장모님한테 엄청 다정하고 아직도 사랑을 많이 표현하시는 분인데 그럴 때면 저는 질투가 나 장모님을 더 괴롭히고는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6개월간 미래를 즐겼어요. 장인어른이 이번에 전세 주던 집 세입자가 계약이 끝나는데 거기 들어가서 사는 건 어떠냐고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제안이지만 저는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장모님과 함께 여기서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아빠 최고라고 너무 감사하다며 들떠 이사 준비를 벌써 하더라고요. 가정 가구를 보고 주말에 백화점을 가자고 하며 들떠 있었어요. 이사를 가고 싶지 않은데 방법이 없겠죠. 장모님을 매일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속이 상하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회사를 다니는 아주 평범한 남자입니다. 저에게는 예쁜 와이프와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결혼을 일찍 한 편이라 아이들도 제 또래 친구 아이들보단 크고요. 아무튼 결혼 생활은 아무런 이상 없이 와이프와 아이들까지 아주 즐겁고 또 피곤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와이프와 같이 재밌게 지내면 그만큼 에너지가 필요하니 피곤한 건 당연한 거겠죠. 저는 이렇게 즐겁게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저처럼 아주 평범하고 작은 회사인데요. 같이 일하는 남자 2분, 또 여자 2분에서 사장님과 저를 포함해 총 6명이 있습니다. 여자 1분은 저보다 나이가 많고 결혼은 했는데 아직 아이가 없고 또 1분은 저보다 어리고 결혼도 했지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일이 없을 때는 서로 농담도 하고 가정사도 얘기하고 재밌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보다 어린 직원이 가끔 보면 참 안쓰럽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남편분은 사업을 하는지 같이 놀러 간다, 휴가 때는 뭘 해야지, 뭐 그런 얘기는 일절 없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저는 휴가 때 주로 뭐 하냐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이것저것 친구들이랑 놀러도 가고 해요. 그렇게 말을 돌리곤 했는데 지금은 그냥 집에 있거나 쉬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안 됐다. 남편분이 사업을 하니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나이가 저보다 많은 여직원분은 남편분이 저희와 같이 평범한 회사를 다녀서 시간도 맞고 휴가도 맞춰서 놀러 가고 해서 그런지 이분은 뭐 불평도 없고 불만도 없고 그냥 저냥 사는 것 같았습니다. 남직원들은 그냥 사는 것 같습니다. 남자들 얘기는 재미가 없어서 안 하는 걸로 할게요. 저희는 평소처럼 일을 하다가 농담도 하고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 이날은 1분은 휴가에 2분은 출장, 뭐 그래서 1시간 정도는 그 어린 직원이랑 같이 사무실을 지켰습니다. 제가 말도 많고 재미는 없지만 관심들이 많아서 말을 많이 거는 편이라 사람들도 저에게 말을 많이 거는 편입니다. 어린 여직원이랑 둘이 있는데 저는 할 일이 있어 업무에 집중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여직원이 옆에 와서 계속 말을 거는 겁니다. 집에 가면 뭐 하는지, 집에서 뭘 하면 재밌게 지내는지 등등 말이죠. 이렇게 묻더군요. 집에서는 주로 뭐 하세요? 집에 가는 거 재미있어요? 재밌죠. 집에 가면 진짜 귀여운 애기들도 있고 이쁜 마누라가 있으니까요. 아직도 와이프가 이쁘세요? 아이들은 뭐가 그렇게 귀여워요? 아이들 엄청 이뻐하시나 봐요. 와이프는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사랑스럽고요. 아이들은 정말 천사들 같아요. 힘들게 아빠, 아빠 하면서 따라다니고 뭘 해달라고 하는 게 많아서 그렇지 피곤한 거 빼고는 정말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제 체력이 너무 저질이라 너무 피곤하긴 해요. 와, 정말 좋은 남편에 정말 좋은 아빠네요. 아니 뭐, 그 정도는 아닌데 그냥 다 좋아요. 즐겁잖아요. 저는 집에 가면 맨날 밥 먹고 뭐 별거 할 게 없는데 너무 심심해요. 아, 남편분이 사업을 하신다고 했죠? 그런데 사업하시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심심하시겠다. 맞아요.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죠. 제가 선택한 거니까요. 남편분이랑 시간 맞춰서 휴가라도 가셔요. 남편이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아, 맨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1년에 몇 번이라도 맞춰서 놀러 가자고 먼저 얘기해 보세요. 맨날 얘기하는데 이제는 지겨운가 봐요.
다 하기 싫다, 귀찮다. 사업하니까 힘들어서 그래. 그냥 쉬고 싶다. 그런 얘기만 해요. 좀 힘드시겠다. 어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고마워요. 이거 드시고 릴렉스 하세요. 알겠어요. 잘 마실게요. 저희는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들을 자주 했고, 얘기를 들을 때마다 동정심과 마음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뭐랄까, 그냥 오빠로서 지켜주고 싶다, 뭐 그런 느낌? 얘기할 때마다 그녀는 한숨이 가득했고,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화제를 돌려서 분위기를 전환을 시도했죠. 일부러 농담도 많이 했는데 그녀는 참 잘 웃어줬습니다. 술 좋아하시죠? 언제 술이라도 한잔 하실래요? 맨날 재밌는 얘기도 해주시고 기분도 풀어주시고 너무 고마워요. 제가 언제 술이라도 한잔 사드리고 싶어요. 아, 고맙긴 한데 둘이 술 먹는 건 좀 그렇지 않을까요? 아, 제가 생각을 못했네요. 불편하시면 안 그러셔도 되고요. 와이프한테 허락받고 당당하게 마시죠. 아, 허락을 할까요? 제가 봐도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제가 당당하니까 먹어도 되겠죠? 저희가 뭐 이상한 사이도 아니고요. 그렇죠? 직장 동료랑 간단하게 술 한잔 하는 건 이해하시겠죠? 제가 물어보고 말씀해 드릴게요. 그런데 언제 마실 생각이세요? 오늘이라도 좋죠, 뭐. 아, 일단 물어보고 말씀해 드릴게요. 근데 제가 술을 잘 못해서 제가 잘하니까 괜찮아요. 저는 직장 동료가 얘기한 거라 거절을 못하고 와이프에게 사실대로 고하고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아까 와이프한테 물어봤는데 허락해 줬습니다. 끝나고 바로 드실 건가요? 식사하면서 같이 반주하시죠? 그러면 장소 잡고 얘기해 주세요. 저희는 일이 끝나고 근처 밥집이 아닌 그냥 술집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맘 맞고 직장 동료랑 술 먹는 게 너무 좋네요. 예, 저도 좋네요. 처음은 시원하게 소맥으로 말아서 한잔 할까요? 맨날 집에서 혼술하는데 너무 지겨웠어요. 오늘은 술이 잘 들어갈 것 같아요. 아, 혼술도 하세요? 일단 소맥 한잔 하시죠. 이야, 술 못한다고 한 거 거짓말 아니죠? 원샷을 하시네. 아, 갈증이 나서 시원하네요. 소주 좋아하세요? 아니면 맥주 좋아하세요? 편한 걸로 드세요. 강요 안 하니까. 아, 저 술은 잘 못하는데 그래도 술은 소주죠. 그쵸? 술은 소주죠. 오늘 제가 먹자고 했으니까 제가 쏠게요. 맘 놓고 드세요. 아, 아니에요. 제가 살게요. 그러면 오늘은 제가 사고 다음번에 사주세요. 그럼 또 둘이 술 먹을 수 있잖아요. 네? 또 둘이서요? 저는 편하게 좋은데 제가 불편하세요? 아니요, 그럴 리가요. 저도 편한데 와이프가 오해할까 봐서요. 오늘도 겨우 스낵 받아서요.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뭐. 그건 그렇고 와이프분은 언제 만나셨어요? 어디가 그렇게 좋았어요? 결혼한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천천히 물어보세요. 아직 시간 많아요. 네, 제가 그동안 사람을 많이 못 만나서 흥분돼서 그랬나 봐요. 첫째가 5살이니까 7년 전에 만났어요. 2년 만나고 3년 될 때 결혼한 것 같아요. 와, 빨리 결혼하셨다. 지금도 결혼 생활 재미있어요? 재밌죠. 와이프랑 마음도 잘 맞고 아이들도 너무 예쁘고요. 커가는 재미가 아주 쏠쏠해요. 저는 맨날 아주 지겨운데 부럽다. 나도 그냥 평범한 남자 만나서 결혼할 걸 그랬어요. 맨날 남편 하는 일 이해해주고 기다리기도 너무 지쳤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래도 가고 싶은데 가고 데이트도 즐기고 다 했는데 지금은 저보고 다 이해하라는 시기예요. 집에만 있으니 이제 적응되기 하기도 했는데 이게 진짜 결혼한 건지 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다 사는 게 틀리니 이해할 부분은 하고 살아야죠. 별 수 없잖아요. 저는 다시 태어나면 결혼 안 할 거예요. 그냥 혼자 연애하면서 살 거예요. 그것도 나쁘지 않죠.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그만하고 헤어지고 제 삶을 살까요? 에이, 그래도 마음이 맞으니까 결혼했을 텐데 서로 대화를 많이 하시고 잘 해보세요. 저는 상민 씨처럼 자상하고 잘 챙겨주고, 뭐라 말은 못하겠는데 상민 씨 같은 남자 만나고 싶네요. 아, 칭찬인가요? 와이프한테 더 잘해야겠네요. 상민 씨, 하루만 제 남자친구 해주시면 안 돼요? 제가 잘못 들은 거죠? 농담이에요, 농담. 농담인 거 알잖아요. 아, 깜짝 놀랐어요. 그런 농담 하지 마세요. 아우, 놀래라. 그런데 저는 남자가 볼 때 어때요? 괜찮아요? 예쁜가요? 상중, 하중에 어느 정도예요? 저도 결혼 안 했으면 영경 씨 같은 여자분 만나죠. 등급으로 매길 순 없지만 그래도 정하라고 하면 상이죠. 예쁘고 착하고 뭐 하나 빠지는 거 없으시잖아요. 그럼 제가 좋다는 건가요? 아, 또 농담하시네. 이제 안 속아요. 네, 알겠어요. 술 한잔 해요.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즐겁게 생각하세요. 와이프한테 허락받으면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 술친구 되어드릴게요. 주거니 받거니 짠을 하면서 술을 거하게 먹고 저는 귀염둥이가 집으로 그녀는 아무도 없는 집으로 갈 길을 갔습니다. 다음날 그녀는 회사에서 커피도 사주고 고맙다고 다음에도 부탁한다며 얘기했고 한 달 뒤에 회식이 있어 다시 술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는 공식적인 자리라 편한 마음으로 갔습니다. 술자리를 하던 중 문자가 와서 보니 영경 씨가 문자를 했습니다. 1차 끝나고 따로 한잔 하자고요. 둘이 먹는 자리가 편하다고 말이죠. 일단은 봤지만 답장은 안 보냈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볼까 말이죠. 제가 문자 보냈는데 보셨어요? 일부러 답장 안 한 거죠. 조금 있으면 술자리 끝난다고 하니까 따로 한잔 해요. 기다릴 거예요. 아, 자리가 좀 그렇지 않나요? 일단은 알겠어요. 저는 술이 좀 돼서 알딸딸한 상태였는데 그녀는 보니 멀쩡했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그녀는 제 옆으로 와서 상민 씨는 조금 취한 것 같네요 라고 말하며 갑자기 귀엽다고 훅 들어왔습니다. 저는 술 취한 척 못 들은 척 했고 그녀는 저를 끌고 술집으로 갔습니다. 상민 씨는 술 취하니까 더 귀엽고 더 잘생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 이제 나이 많이 먹고 살쪄서 별로예요. 아, 상민 씨, 나 상민 씨랑 데이트하고 싶어요. 제 부탁 들어줄 수 있어요? 안 돼요. 저는 가정도 있고 그럴 수 없어요. 미안해요. 아니, 뭘 하자는 게 아니고 출장 간다고 하고 하루만 다른 데서 데이트만 해주면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와이프한테 너무 미안할 것 같아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럼 일단 우리 술이나 좀 먹어요. 아까 술을 많이 못 먹었어요. 짠해요, 짠. 이거 봐, 너무 귀여워. 아, 진짜 어떡하지? 상민 씨, 하루만 데이트 해줘요. 아니, 진짜 안 된다고요. 저는 애도 있고 안 돼요, 안 돼. 귀여워. 내가 상민 씨 취해서 그러는데 언젠간 잡아먹고 말 거야. 사자도 아니고 뭘 잡아먹긴 뭘 잡아먹어요. 그런 말 하지 마요. 두고 봐요. 나는 이제 내가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술이 나를 먹고 있었다. 어느 순간 필름이 나갔다가 들어오길 반복했고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막병 먹고 가요. 그럼 되죠? 더 못 먹을 것 같은데. 아, 힘들어요. 이것만 먹어요. 그럼 상민 씨가 더 귀여워지니까. 아, 이게 막병이에요, 진짜로. 그녀는 마지막 병을 먹겠다며 자리를 제 옆으로 옮겼고, 지는 술을 안 먹고 자꾸 나에게 술을 먹였어요. 왜 자꾸 나만 줘요? 영경 씨도 먹어요. 나도 먹고 있거든요. 아, 상민 씨 진짜 귀엽다. 내 거 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녀가 순식간에 내 입술에 입맞춤을 했고 술이 잠깐 깼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아, 이제 그만 먹고 갈래요. 실수예요, 실수. 이제 거진 다 먹었으니까 화 풀고 이것만 먹고 가요. 진짜로 장난 안 칠게요.
내가 맨날 집에만 있었는데 상민 씨가 너무 재밌게 해주니까 고마워서 뽀뽀 한번 했어요. 그것도 못해요, 정말? 안 되는 건 안 돼요. 다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한 잔 한 잔 먹고 마지막 잔을 마셨는데 마지막 잔으로 저는 필름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상민 씨, 일어나요. 집에 가야죠. 눈을 떠보니 못해. 이게 뭐예요? 내 옷은 왜 다? 뭐예요, 영경 씨? 상민 씨가 술이 너무 취해서 잠깐 술 깨고 가려고 데리고 왔어요. 제가 뽀뽀하니까 와이프 이름인지 잘 모르겠는데 부르면서 제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저를 만졌어요. 저도 모르게 응했고요. 진짜 미안한데요. 우리 술 먹고 진짜 실수한 거니까 이번 일은 정말 없던 걸로 해요. 정말 미안해요. 없던 걸로 해줄 테니까 대신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데이트해요. 아무도 모르는 데로 가서 데이트해요. 그럼 비밀로 할게요. 알겠어요. 일단 집 좀 갈게요. 상민 씨, 내가 사랑하니까 우리 다음에 데이트할 때 더 재밌게 해요. 회사에서도 볼기가 불편했고 그래도 애써 아닌 척하며 지냈습니다. 그녀에게 문자가 왔고 다음 주에 데이트를 하자고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데이트를 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치밀하게 다른 지역으로 각자의 차를 타고 가서 만났습니다. 상민 씨, 우리 귀여운 상민 씨,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요? 저도 결혼 안 했으면 이래도 되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말 하려고 나왔어요. 자꾸 이러면 와이프한테 다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 달에 한 번만 이렇게 만나요. 아, 우리는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만났고 처음에는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그랬는데 지금은 만나는 게 나쁘지 않고 즐거워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니까 말이죠. 우리는 또 다른 지역에서 만났어요. 오늘은 우리 빨리 한잔하고 방 잡고 쉬자, 오빠. 알았어. 그게 좋겠지? 응. 오늘은 내가 더 잘해줄게. 알겠어. 나도 오늘은 확실하게 해줄게. 너무 흥분돼. 빨리 가자. 우리는 술 한잔하고 곧장 모텔로 갔습니다. 모텔 현관부터 입술을 덮치면서 들어갔고 샤워 그딴 거 필요 없이 그녀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뜨거운 밤을 보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입니다. 아직까지는 와이프에게 걸리지 않았는데 영원한 비밀이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아주 큰 재미를 보며 하루하루 즐겁게 살고 있는 퀵 배달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우연히 알게 된 아줌마로 인해 우울했던 생활에 활력을 찾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취업 준비를 하면서 계속 원하는 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되는 취업 실패로 자신감도 낮아지고 무기력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취업도 제대로 못하고 맨날 집에 있거나 부모님 집에 얹혀 있으면서 가끔씩 용돈 받아 쓰는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생각했던 곳들보다 조금 낮춰 지원을 해보자 싶었고 우울한 마음에 친구를 불러서 술이나 한잔했습니다. 친구놈이랑 술을 마시면서 신세 한탄을 했어요. 계속 취업에 떨어지니까 뭘 해야 될지 자신도 없고 내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나 싶다. 요즘 너뿐만 아니라 다들 취업 힘들어서 알바한다더라. 참, 취업 준비한다고 여자도 제대로 못 만나보고 열심히 했는데 대체 이게 뭔가 싶어. 야, 요새 다들 그래.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너도 퀵 배달 해볼래? 웬만한 직장인들 월급보다 많이 벌어. 그리고 시간도 은근히 자유롭고 내가 할 수 있을까? 못할 게 뭐가 있어. 내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걸. 야, 나도 봐라. 일하면서 벌써 얼마나 모았는지. 일하느라 돈 쓸 시간도 없어.
내년에 나도 아는 형이랑 사무실 하나 낼까 생각 중이야. 그래.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내가 도와줄 테니까 시작해봐. 돈 빡세게 모아서 장사 시작해 봐도 되는 거고,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순 없지. 나도 한번 해볼게. 친구의 말에 저는 그에게 돈을 조금 빌려준 고 오토바이를 사고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소 찾아가는 게 헷갈렸지만 금방 수월해지더라고요. 친구 아는 형님이 하는 곳이라 제가 많이 받아갈 수 있도록 해줬어요. 제가 배달하는 건수에 따라 돈 계산이 되니까 기분이 좋으면서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요즘 가끔씩 배달을 가는 카페가 하나 있는데 사장은 좀 있어 보이는데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더라고요. 근데 갈 때마다 항상 남자들이랑 같이 수다를 떨고 있거나 은근한 스킨십을 하다가 배달 갈 물건을 전해주곤 했어요. 저한테도 굉장히 애교 있는 목소리로 얘기하며 배달 잘 부탁한다며 은근하게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뭔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었어요. 저도 오랫동안 취업을 준비하면서 여자친구를 만난 지 오래돼서 카페 사장님의 터치에 괜히 가슴도 두근거리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시간이 날 때는 카페에 들어가 커피 한 잔도 마시고 했습니다. 몇 번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는데, 항상 보면 여러 남자들이 커피를 마시러 와서 그 사장이랑 떠들다 가는 일이 많았어요. 누가 보면 다 사장의 남자친구인 줄 알 정도로 굉장히 밀착하고 다정해 보였습니다. 어깨에 기대며 팔짱을 끼고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여자는 도대체 뭘까 싶더라고요. 그런 모습은 저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마카롱 2개를 건네주며 제 옆에 앉더라고요. 어머, 쉬는 시간이에요? 아, 예. 뭐 잠깐 시간이 나서 커피나 한잔 하려고요. 점심시간 지나고 이제 좀 여유 있나 봐요. 마카롱도 같이 먹어요. 당 충전이 돼야 힘이 나거든요. 어머, 근데 손이 엄청 고우시네요. 저보다 예쁘시네. 제 손을 주물거리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스킨십이 정말 자연스럽더라고요. 요즘 장사 안 된다는 사람들 많은데 여기는 손님이 꾸준하네요. 계속 찾아주니까 너무 감사하죠. 근데 남자 손님들이 주로 많은 것 같아요. 남자들 입맛에 맞는 커피 맛인가요? 저는 괜히 쓸데없는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가끔 배달을 올 때 보면 화장실에서 같이 나오는 모습을 몇 번 보기도 했거든요. 커피만 맛있는 게 아니라 다른 맛있는 것도 많아서 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맛있는 거 추천해 주세요. 저도 다음에 와서 그거 먹을게요. 그래요. 그럼 다음에 오면 내가 더 맛있는 거 줄게요. 우리 저녁부터는 맥주도 파는데 일 끝나면 가끔 와서 한잔하고 가요. 아, 네. 놀러 올게요. 그렇게 그녀와 의미심장한 대화를 주고받았고, 저는 다시 일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가끔씩 그녀의 가게 배달을 가고는 했어요. 그럴 때마다 그녀는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맥주랑 맛있는 거 먹으러 언제 올 거예요? 아, 요즘 배달이 많아서 쉬는 날 한번 올게요. 기다릴게요. 그의 말에 저는 괜히 한껏 기대감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쉬는 날, 집에서 여태 잘 못 잔 잠을 푹 자고 저녁쯤 일어나 밥을 먹고 그녀가 생각이 나서 간단하게 맥주나 한 잔 마시러 갈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히 떨리는 마음을 안고 그녀의 가게로 향했어요. 어머, 오늘 쉬는 날이네요. 그냥 맥주나 한 잔 할까 하고 오늘 문 닫아야겠다. 앉아요. 앉아. 같이 한 잔 하자. 그녀는 저를 보더니 신나서 문을 닫고 같이 맥주를 마셨습니다. 간단한 마른 안주와 함께 마셨어요. 그녀와 대화를 나눠보니 나이는 40살인데 결혼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혼자 이렇게 즐기면서 사는 게 너무 좋답니다. 능력이 있으니 이렇게 혼자 멋지게 즐기면서 사는구나 싶었어요. 그럼 남자친구는 없으신 거예요? 응. 남자친구 굳이 만들 필요가 있나? 지금도 애인 있을 때랑 똑같이 충분히 즐기면서 사는데 애인이 있으면 그 한 사람한테만 집중해야 하잖아. 내 성격상 안 맞아. 어떻게 사람이 매일 밥만 먹고 살 수 있겠어? 라면도 먹고 가끔 한우도 먹고 그러는 거지. 얘기를 들어보니 그것도 그 나름대로 맞는 말이네 싶었습니다. 그녀와 대화를 하면서 술을 마시는데 얘기하는 내내 즐겁더라고요. 재미있고 매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화를 할 때마다 제 어깨 쪽에 기대어 터치를 하며 웃는데 이게 사람을 환장하게 하더라고요. 옆에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제 어깨에 기대 가슴 쪽에 손을 얹던 그녀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 자기 지금 심장이 이렇게 빠르게 뛰는 거야? 아, 네. 뭐 이렇게 옆에 있으시니까 긴장이 돼서요. 귀엽네. 그럼 이러면 심장 터지겠는데? 그러더니 그녀는 제게 입을 맞춰왔습니다. 그녀의 말대로 진짜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정말 몇 년 만에 여자와 입을 맞춰 봤거든요. 그녀의 리드로 우리는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그녀의 카페를 수시로 드나들고 있어요. 일하는 중간에도 일이 끝나고도 그녀에게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는 합니다. 가끔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그녀를 보면 질투가 나고는 해요. 하지만 그런 감정은 그녀에게 불편함만 안겨줄 뿐이라 최대한 내색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 자유로운 영혼의 그녀가 저만의 여자가 되어줬으면 좋겠는데 그건 무리겠죠. 왠지 제 여자로 만들려고 하면 도망가 버릴 것 같아 저도 그녀의 마인드를 따라 즐기기만 하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서 저를 응원해주세요. 응원해주세요. 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저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30대 주부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가장 큰 이유는 남편의 형 때문입니다. 제가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손님으로 남편이 자주 왔어요. 남편 회사 근처에 있는 카페였거든요. 자주 와서 얼굴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오면 인사도 하고 지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시간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누가 봐도 이 사람 나한테 관심이 있어서 계속 카페에 오는 거구나. 고백하려고 시간을 물어보는구나 하고 느껴졌습니다. 인상이 나쁘지도 않았고 착한 사람인 것 같아서 알겠다고 하고 마감 시간에 만나자고 했어요. 그날 가게 마감을 하고 같이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뭐 먹고 싶은 거 있냐고 물어봐서 제가 초밥을 좋아해서 초밥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남편이 초밥을 완전 좋아한다고 하며 초밥을 먹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혼자서 카페 운영하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손님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니라서 힘들진 않아요. 단골 손님이 주로 오고 지나가는 손님들도 별로 없어서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희 회사 근처에 있어서 자주 들리게 되니 좋더라고요. 커피도 너무 맛있고요. 주변에 다른 카페도 많은데 저희 가게 찾아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일상적인 대화를 하며 초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공원 산책로를 걸으며 소화도 시킬 겸 걸었어요. 그러다가 대화를 나누면서 남편이 보영 씨, 혹시 손잡아도 돼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되게 순수하고 귀엽다고 생각했습니다. 괜히 장난을 걸고 싶더라고요. 손은 왜요? 그게 그냥 보영 씨랑 손잡고 같이 걷고 싶어서요. 용수 씨는 아무한테나 그렇게 손잡고 걷자고 하세요? 아니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보영 씨랑 진지하게 만나고 싶다는 걸 돌려서 표현한 건데,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저도 장난 아니에요. 용수 씨가 너무 귀엽길래 장난 한번 쳐봤어요. 그렇게 저희는 손을 잡고 산책을 했고, 사귀기로 했습니다. 그냥 사람이 귀엽고 착해서 괜찮더라고요. 카페 준비하면서 남자친구도 없었고, 호감이 있어서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한 4개월 정도 만났을까요? 남편이랑 같이 저녁을 먹기로 했는데, 남편의 형이 볼 일이 있어서 잠깐 온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형은 본가에서 지내고 있고, 남편은 서울에 올라와서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오랜만에 보니 얼굴 보고 밥 같이 먹자고 했답니다. 남편이 여자친구랑 선약이 있다고 얘기했더니, 그럼 같이 나오라고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같이 밥 먹는 거 괜찮냐고, 불편하면 혼자 가서 형 잠깐 보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거고 저녁까지 사준다고 하니 혼자 갔다 오라고 하기도 좀 그래서 알겠다고 했어요. 처음 보는 거니까 뭐라도 선물해야겠다는 생각에 부담스럽지 않게 향이 좋은 핸드크림 하나 사서 선물 포장해 갔습니다. 남편의 형이 먼저 와서 앉아 있더라고요. 들어가서 남편의 형에게 인사하면서 형을 보자마자 심장이 떨렸습니다. 완전 제 이상형이었어요. 남편과는 다르게 굉장히 조각 같은 외모에 뭔가 나쁜 남자 느낌이 나는, 여자들이 나쁜 남자한테 더 끌린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뭔가 모를 매력이 나오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용수 씨에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여자친구 예쁘고 착하다고 하더니 정말 예쁘시네요. 감사합니다. 이거 핸드크림이에요. 맛있는 저녁 사주신다고 해서 작은 선물 준비했어요.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잘 쓸게요. 오늘 많이 드세요. 뭔가 착하고 수줍음 많은 남편과는 달리 남편의 형은 굉장히 밝고 익살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많을 것 같았어요. 소고기를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대화도 잘 이끌어 가더라고요. 어색하지 않게 남편이 옆에 있는 것도 잊은 채 남편의 형과 수다를 떨었습니다. 장난스러운 개그도 잘 치고 잘생긴 것뿐만 아니라 성격도 너무 좋더라고요. 저녁을 다 먹고 헤어지기가 아쉬웠지만 버스 시간 때문에 가봐야겠다며 인사를 하고 다음에 또 보자고 했습니다. 너무 아쉬웠어요. 용수 씨가 우리 집은 다들 개방적이고 성격이 좋아서 시집살이 걱정 안 해도 돼 하면서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랑 결혼하면 시집살이 절대 없다 고 어필했습니다. 솔직히 남편의 형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되게 잘생기고 재미있으신데 남편이랑도 친해지면서 점수 좀 따야겠다 싶었죠. 우리 형이 진짜 잘생기긴 했지. 그래서 그런지 맨날 여자친구가 바뀌더라. 남편이랑 만나는 동안 형이 가끔 온다고 하면 제가 은근히 같이 저녁 먹자고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린다고 하면서 만남을 주도했습니다. 남편의 형과도 더 가까워지고 친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싫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착하고 순진한 남편도 좋았어요. 둘 다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1년 정도 연애를 하고 남편이 프로포즈 하더라고요. 형은 아직 결혼 생각이 없다고, 자기 먼저 결혼해도 된다며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의 프로포즈를 받아줬어요. 결혼하게 되면 남편이랑도 그렇고 남편의 형과도 더 가까워지고 자주 볼 수 있겠다 싶었어요. 혼자서 두 남자와 연애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미안한데
혹시 형이 한두 달 정도 우리 집에서 좀 지내도 될까? 아주 먼 님 왜요? 형이 이쪽에 가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저번에 처형 넣은 아파트 세 안 주고 들어가서 사려고 하는데, 입주일이랑 뭐가 안 맞나 봐. 그래서 입주 전까지 우리랑 같이 좀 지내도 될까 해서. 그럼 완전 되지. 뭐가 걱정이야. 우리 집으로 오시면 되죠. 저는 한두 달 아주버님이랑도 같이 살게 된다니 너무 좋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두 남자가 항상 같이 존재했으니까요. 저는 아주버님이 지낼 방을 정리했어요. 방 하나가 남는데 거기다 아주버님 방을 준비했습니다. 어차피 새 아파트 입주하면 사용할 거니까 침대도 알아보러 갔어요. 이 침대에 같이 놓으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며 침대를 골랐습니다. 일주일 정도 뒤에 아주버님이 올라왔어요. 죄송해요. 신세 좀 질게요. 괜히 불편하게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우리 사이에 무슨 불편이요? 편히 지내다 가시면 됩니다. 아주버님은 두 달간 신세 지는 게 미안하다고 필요한 가전이 있으면 하나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 그래도 되는데 사주시면 고맙게 받겠다고 고민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아주버님과 같이 셋이서 식사를 하며 웃으며 대화하니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버님이 가게 창업을 하면서 제가 옆에서 같이 지내며 많은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았고 좋았습니다. 아주버님은 가끔씩 친구들을 만나고 온다고 하며 외박을 하고 들어올 때도 많더라고요. 외박을 하는 게 은근히 신경 쓰였습니다. 다른 여자랑 만나고 오는 건 아닌가 괜히 불안하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준비를 하는데 아주버님이 들어왔어요. 이제 오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술 마시다가 간만에 괜찮은 여자가 있길래 아무렇지도 않게 여자를 만나 외박을 했다는 얘기를 할 만큼 가까워지긴 했지만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주변에 여자가 너무 많은 게 싫었어요. 저는 같이 지내는 동안 아주버님도 나에게 마음을 열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분의 품에 안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은근히 더 야시시하게 입고 다녔습니다. 남편이 회사에 출근해 있고 저는 알바생에게 가게를 거의 맡기고 있기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주버님이랑 주로 집에 있는데 그럴 때면 항상 짧은 옷들을 입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엄청 혈기가 왕성한 남자인데 같은 공간에서 그러고 있으면 저라도 한번 하고 싶어지지 않겠어요? 점심을 차려 같이 먹으면서 은근히 발로 터치도 했습니다. 잘못 친 것처럼 다리를 먹을 때에도 아주버님 드세요 하며 음식을 먹여주기도 했어요. 아주버님은 처음에는 조금 당황하는 것 같았지만 이내 은근하게 저에게 스킨십을 하기도 했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남편이 회식하는 날이었습니다. 많이 늦을 것 같으니 먼저 저녁 먹고 자고 있으라 고 하더라고요. 아주버님과 둘이 먹을 음식과 술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오늘이다 생각했습니다. 아주버님, 나와서 밥 먹어요. 알겠어. 와, 뭐 이렇게 많이 차렸어. 둘이 먹는 건데 그냥 간단하게 먹지. 간만에 실력 발휘 좀 했죠. 이거 아주버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역시 재수 씨가 최고네. 저희는 같이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일부러 아주버님에게 술을 많이 먹이기도 했고, 저도 은근히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아주버님도 조금씩 취기가 올라오는 게 보였어요. 아, 왜 이렇게 덥지? 저는 취한 척 슬그머니 옷을 벗었어요. 그러면서 물을 가지러 가려다 일어나 비틀거리며 아주버님 쪽으로 넘어지는 척하며 안겼습니다. 그런 저를 아주버님은 안아주었고 서로 눈을 맞춰 쳐다보았어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남자라서 위험한 상황이야. 나 위험한 거 좋아하는데. 아주버님, 나 아주버님 사랑해요.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주버님은 저에게 키스를 했고, 저희는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아주버님 방으로 가자고 했어요. 제가 골랐던 그 침대 위에서 아주버님과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아주버님과의 뜨거운 시간은 정말 상상 이상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이 순간을 너무나 기다렸는데 정말 이런 순간이 와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이후 남편이 없을 때마다 아주버님과 사랑을 나누곤 해요. 두 남자 사이에서 저는 너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남편과 결혼을 했고, 결국 목표를 이루어 아주버님과도 사랑하게 되어서 남편에게는 미안하긴 하지만 그만큼 남편도 사랑하고 아내로서 잘하고 있으니 괜찮겠죠. 오히려 아주버님과의 관계 이후 남편에게 더 잘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행복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서 저를 응원해주세요. 응원해주세요. 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때는 제가 백수로 지내던 작년 가을쯤이었습니다. 동네 친구들과 술 한잔 걸치고 꽐라가 될 때쯤이면 거의 항상 들르던 노래방이 있었습니다. 워낙 자주 가던 곳이라 난장판을 부리고 가도 단골이라서 저희한테 참 잘해줬어요. 주인 아주머니는 나름 30대 후반 정도로 보였는데 외모는 조금 평범한 편이었지만 화장을 잘하고 잘 꾸미고 다니며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스타일의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옷맵시가 좋아서 그런지 태가 정말 끝내주더라고요. 친구들도 저런 애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혼자 보면 약간 무서운 인상일 수도 있었지만 여자들 사이에선 혼자 돋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무튼 저희가 한번 노래방에 들어가서 시끄럽게 놀고 갔는데도 정말 그곳에서 또다시 술판을 벌였습니다. 매번 저희가 오면 사장님이 긴장하시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누가 보면 진상 손님이라고 할 수 있었지만 우리가 왔다 가면 매출이 확실했기 때문에 참 잘해주고 싫은 소리 한마디 없으셔서 좋았습니다. 동네 장사였지만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줄은 몰랐는데 어느 날 우연히 이 사장님을 밖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마침 스킨과 로션이 다 떨어져서 동네에 있는 화장품 가게에 갔는데 거기서 쇼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매번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만 보던 사이였으니까 조금 어색해서 인사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먼저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어두운 노래방 카운터 조명에서 봐서 몰랐는데 맨정신에 밝은 곳에서 보니 참 곱고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 상황이 어색해서 대충 인사를 나눴어요. 저희가 매번 술판 버리고 좀 진상이라 매번 저희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그런데 고생은 무슨, 그런 건 신경 쓰지 말고 자주 오세요. 요즘 안 온 지 좀 된 것 같은데 친구들도 잘 지내죠? 우리 때문에 고생이 많다고 인사치레로 한마디 했는데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오히려 요즘 안 오는 게 이상하지 않냐며 친구들도 잘 지내냐며 안부까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역시나 친절하셨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그냥 우연찮게 만난 것 때문에 그런지 자꾸 그 사장님이 생각나고 신경이 쓰여서 오랜만에 친구들을 한 명 한 명 소집했습니다. 역시나 레퍼토리는 똑같이 동네 포장마차랑 호프집을 돌아다니면서 술을 마시고 남아도는 에너지를 발산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노래방에 들렀습니다. 사장님이 그냥 한 말이었는데 또 와줘서 고맙다며 반겨주시더라고요. 어머, 이렇게 또 바로 와줬네요.
내가 오늘 서비스 더 넣어줘야겠네. 서비스 많이 주시면 그만큼 더 마시면서 매출 팍팍 올려드릴게요. 그동안에는 아줌마, 방 주세요. 이러며 무례하게 행동하고 우르르 들어가서도 잘 놀았습니다. 밖에서 한번 마주쳤다고 괜히 친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술 기운에 괜히 반갑게 아는 척을 좀 했습니다. 동네에서 마주친 적이 없었는데 그날 우연히 만난 이후로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가끔씩 마주치게 되더라고요. 맨날 라면만 먹는 것도 지겨워서 간만에 동네에 있는 김밥집에 혼자 가서 이것저것 시켜서 먹고 있었는데 누가 등 뒤에서 저를 쿡 찌르기에 봤더니 노래방 사장님이었습니다. 혼자서 밥 먹고 있어요? 밖에서 제가 혼자 앉아서 먹고 있는 걸 보고 들어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제 맞은편에 앉아서 혼자 먹으면 쓸쓸하지 않냐고 자기가 같이 먹어주겠다고 하며 사장님도 김밥 한 줄을 시켜서 뜻하지 않게 사장님과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꼬치꼬치 캐묻는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일은 안 하세요? 여자친구는 있어요? 이런 사적인 질문들을 하셨는데 저는 여자친구는 있지만 직장은 그만두고 이직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별로 할 이야기가 없어서 노래방 장사는 잘 되세요? 이 동네 사실이신가요? 이런 질문들을 했죠. 밥 먹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렇게 우연한 식사 자리는 금방 끝이 났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된 건 제가 그때 백수여서 그랬나, 막연히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엄청 성공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어려웠다고 하더군요. 결혼도 아직 하지 않은 노처녀였는데 뭐 혼기를 놓쳤다고 하면서 자기가 별로 매력이 없나 보다 하면서 갑자기 기운이 없어 보이길래 그 말에 할 말이 없어서 이렇게 예쁘신데 남자들이 줄을 설 것 같은데요. 라고 말했는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동네에서 장사한 지는 좀 됐는데 장사가 안 되는 날에는 개도 값도 못 벌고 가는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이 동네로 아예 이사를 왔다고 했습니다. 가까워지니 절약되는 것도 많고 좋았지만 아는 사람이 없어서 조금 외로울 때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는 일이 밤 장사다 보니까 낮에는 텅 비는 시간이 있는데 조금 외롭고 쓸쓸하다고 하시면서 모처럼 친해진 것 같은데 종종 같이 점심이나 한 번씩 하자 고 말하고는 사장님은 그렇게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제 정신이 아닌가 생각한 게 애인을 만나면서도 자꾸 이 사장님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같이 밥을 먹자고 해놓고는 연락처도 주고받지 않았으니 그냥 예의상 한 말이었겠지 했는데 자꾸 사장님과 동네에서 데이트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사장님 혼자 사는 집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상상도 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제가 딴 생각을 한 것에 대해 벌을 받은 건가? 어쩌다가 별것도 아닌 이유로 당시 만나던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땐 많이 좋아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이별한 티를 내고 싶어서 그랬는지 조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몇 번을 질척대며 연락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다시 만날 수 없냐고 빌었는데 여자친구는 이미 다른 남자가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제 일생에서 처음 겪는 이별이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바보같이 매달렸던 생각이 들어서 힘들어했는데 친구들이 이별은 술로 풀어야 하지 않겠냐 며 제 이별을 빌미로 술자리를 만들더라고요. 어차피 기분도 꿀꿀했고 소주라도 한 잔 마셔야 정신이 차려질 것 같아서 술로 우울한 기분을 달랬습니다.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같이 술을 나발로 불고 정말 미친 듯이 술을 마셨는데 그 나름 무리해서 달렸나 싶을 정도로 많이 마셨습니다.
항상 마지막에는 노래방으로 술자리의 대미를 장식했는데 그날따라 친구들이 이미 노래방에 가기도 전에 술에 취한 상태였어요. 이 차에서 나올 때 집에 들어가긴 그래서 저는 술도 많이 마셨겠다, 이별도 했겠다, 막 여자 생각이 나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떠올랐어요. 더는 못 마신다고 집에 들어간다는 친구들을 붙잡고 노래방으로 직행했습니다. 저도 술에 많이 취한 상태라 노래방에 들어가자마자 사장님한테 진상을 부리며 도우미 불러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그랬습니다. 사장님은 당황해하며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미안해하셨는데 친구들이 이 친구가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그렇다며 이해해달라고 하고 저를 방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또 술판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친구들은 하나둘씩 노래방에서 놀다가 술에 취해 뻗어버리더군요. 결국 어느 순간부터 저 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친구들도 다 뻗어서 자고 있고 저는 또 혼자 남았으니 괜히 또 슬퍼져서 슬픈 이별 노래 같은 걸 예약해 놓고 혼자 부르고 있었습니다. 노래 한 곡이 끝나고 술이나 더 마셔야겠다 싶어서 술병을 짚다가 놓쳐서 바닥에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냥 있어야겠다고 생각하다가도 친구들이 술에 뻗어 있는데 그냥 놔두면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카운터로 가서 사장님께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 제가 치우겠다고 빗자루랑 청소 도구를 달라고 했는데 사장님이 자기가 치워주겠다고 하시며 방으로 따라 들어왔어요. 바닥에는 제가 쏟은 술로 흥건하고 친구들은 소파마다 여기저기 뻗어서 자고 있고 진풍경에 사장님이 조금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술병을 깨면서 같이 술도 깨버렸나 조심조심 사장님께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웃으면서 괜찮다고 하시는데 웃는 얼굴이 엄청 예뻐 보여서 그 순간 마음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아무튼 바닥에 난리가 난 것을 어느 정도 수습하고 청소 도구를 들고 방을 나가려다가 사장님을 따라가서 다시 죄송하다고 사과드렸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보시더니 마음이 힘들 텐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하다 고 오히려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라고 제가 술에 많이 취해서 진상을 부려 죄송하다 고 사과했는데 사장님이 이쪽으로 와보라 며 방으로 저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뭔가 하고 따라갔더니 친구들도 술에 많이 취했고 힘들면 술 한 잔 같이 하면서 얘기도 들어줄 테니 괜찮으면 자기랑 한잔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시간도 많이 늦었고 손님도 없어서 가게 문도 일찍 닫을 생각이었다면서 같이 놀자고 하셨는데 그 말에 속이 확 달아날 정도로 떨렸습니다. 자기는 이제부터 그냥 술 친구로 생각하자면서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잔에 술도 채워주고 하셨는데 거기서 아무 생각도 안 드는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사장님께 술 따라드리면서 같이 술을 마시고 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직 마음이 힘들어서 이별 노래를 부르니 사장님이 왜 기운 빠지게 이별 노래를 부르냐 며 신나는 곡들을 예약해서 노래도 부르고 신나는 노래도 불렀습니다. 신나게 놀다 보니 조금 힘들어서 발라드를 틀어놓고 좀 쉬는 시간을 갖자고 했는데 예약된 발라드 노래가 시작되니 사장님이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라면서 브루스를 한번 추자고 제 손을 잡아 이끄셨습니다. 그때 심장이 너무 두근거리더라고요. 연상의 노처녀라고는 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헤어진 그 여자친구보다 훨씬 예쁘고 애교 많고 저를 위해주는 사람이 따로 없었습니다.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그녀와 저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다가 입을 맞추었습니다.
반주 소리만 흘러나오는 노래방 안에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날 낮에 둘이서 나와 해장국으로 지친 속을 달래고 그녀와의 만남은 친구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둘이서 만났습니다. 친구들과 노래방에 갔을 때는 서로 모른 척하다가 친구들이 많이 취해 뻗어 있으면 카운터에 있는 그녀에게 가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가끔은 술을 더 추가해서 돈 더 받으라고 하기도 했어요. 제가 그녀에게 깊이 빠져 있기는 했지만 제가 취직을 하면서 이사를 가게 되어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초반 몇 개월은 연락도 주고받았는데 아무래도 거리가 있어서 자주 만나기가 힘들어졌고 회사 일에 적응하느라 바쁘게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친구들과 동네에 갔었는데 요즘 시국이 그래서 그런지 노래방은 문을 닫았더라고요. 전화번호는 바뀌지 않은 것 같았지만 연락하기가 조금 그래서 그냥 그녀를 제 가슴에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저와 함께 보냈던 시간을 생각하면 여전히 그립긴 하네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서 저를 응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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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와의 사랑 이야기를 마구 자랑하고 싶은 남성 청취자입니다. 한창 연애 사업이 잘 나갈 때는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달콤한지 자랑도 하고 싶고 주위에 인정도 받고 싶은 기분인 거 다들 아시죠? 저도 요즘 그런 기분이랍니다. 저의 여친은 직장인이고 26살입니다. 저와는 헬스를 하다가 만난 사이지요. 우리는 헬스클럽에서 알게 된 또래 모임으로 친해져서 같이 술도 먹으러 다니고 놀러도 다니다가 본격적으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저랑은 몇 살 차이도 안 나고 해서 이야기도 잘 통하고 만나면 항상 재미있고 즐겁습니다. 더구나 그녀가 성격이 쾌활해서 주위 사람들 틈에서는 항상 주목을 받고 있기에 저는 여친 덕분에 덩달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위치에 서게 된 것도 너무 기쁘답니다. 저의 여친의 집안은 조부모님 그리고 부모님부터 이미 다들 성격이 낙천적이시고 자녀들을 방목하듯 키우셨기에 식구들 전체가 다들 밝고 명랑해서 집안에 웃음꽃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저는 여친 집에 놀러 가면 항상 기분이 밝아져서 얼른 이 집의 구성원이 되어야겠다는 생각만 간절하게 들었답니다. 여친의 형제는 그녀까지 해서 모두 셋이고 가족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까지 해서 전부 7명입니다. 한 집에 대식구가 다 같이 살고 있으니 그녀의 어머니는 늘 주방에서 음식하느라 정신이 없으시고 가족들이 많다 보니 집은 여러 가지 다양한 에피소드로 언제나 웃음꽃이 피고 있지요. 그런 한편으로 혹여나 복잡한 일, 괴로운 일이 있어도 서로 다독이며 해결하다 보니 금방 해결이 되기에 그녀는 지금껏 살면서 하루 이상 고민을 지속해 본 일이 없다고 합니다. 서로 가족 중 누군가가 우울하다 싶으면 나머지 가족들이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위로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벌이며 애써 웃음을 만들어주려고 노력도 많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그 집에 발을 들이고서는 주말이면 항상 같이 모여서 고기도 구워 먹고 같이 놀기도 하면서 즐겁게 보내고 있는데 그러다 한 번은 제가 꽤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유달리 아끼시는 장롱에 흠집을 내고 말았거든요. 그 장롱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할머니께서 시집 오실 때에 오신 것인데 명장이 만든 아주 비싸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귀한 할머니만의 인생 사연이 깃들어 있기에 애지중지하시는 아주 귀한 물건이었고요. 이사할 때도 그 장롱만큼은 할머니가 눈을 부릅뜨고 계신 상황에서 모포로 돌돌 감은 상태로 이동을 할 정도로 아주 귀한 대접을 받던 물건인 건 말할 필요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떡하니 장롱에 커다랗게 흠집을 내고 말았으니 그녀와 나머지 가족들은 기함을 하고 말았습니다. 일단은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로 가족들은 머리를 맞대더니 할머니가 때마침 할아버지와 온천 여행을 가신 상황이라서 돌아오실 때까지는 시간을 벌 수 있겠다 하면서 그나마 잠시 마음을 놓고는 다 같이 머리를 쥐어짰습니다. 그리고는 장롱에 난 흠집이 측면에 있으니 가구 배치를 조금 바꿔보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벽 쪽으로 그 흠집이 가도록 자리 이동을 하면 자연히 몇 년은 들킬 시간을 벌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것이 그 이유였고, 더구나 앞으로 그 집에서 이사할 일은 그다지 없을 듯하니 할머니 살아계신 동안은 절대 그 흠집을 들킬 일이 없을 것이란 의견이었죠. 다들 그렇게 하자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서 조심스레 장롱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더 이상의 흠집은 절대 내서는 안 되기에 모포를 덮어서는 아주 조심하면서 세심하게 자리를 옮겼지요. 그리고 문제의 그 흠집이 벽 쪽으로 가도록 장롱을 그쪽에 바짝 붙이고는 태연히 그 부근의 가구들도 정리정돈을 했습니다. 이윽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여행에서 돌아오셨다는 연락을 듣고는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상태로 두 분이 여행을 마치고 무사히 돌아오셨으니 인사도 드릴 겸 좋아하시는 과자와 과일을 사들고 다시 방문했습니다. 할머니는 장롱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계셨고 오히려 쓰기 편하게 옮겨줘서 아주 고맙다며 우리들에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나마 아주 다행이다 하면서 한숨을 내쉬고는 가져간 과자를 접시에 담고 과일을 손수 깎아서 포크로 집어드리기까지 했습니다. 할머니는 너무 흡족해 하시면서 우리 손녀랑 어서 결혼해야지 하시면서 제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 주셨습니다. 저는 뭔가 일이 아주 잘 되어간다 싶어서 너무 기뻤고 이대로 할머니의 신임을 듬뿍 받아서 얼른 결혼하고 혹여나 장롱에 흠집을 만든 범인이 저라는 것이 밝혀지더라도 그저 애교로서 매나 한 대 맞아야지 하는 심정으로 할머니의 어깨도 주물러 드렸습니다. 이후로 할머니는 제가 집에 오면 전보다 아주 더 잘해주셨고 저도 덩달아서 신이 나서 할머니를 더 챙겨드리고 집에 들르지 못할 때는 수시로 안부 전화도 드리고 했습니다. 여친은 그나마 장롱 사건으로 제가 그 집의 구성원으로 더 가깝게 들어온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나 하면서 안심을 했고 나머지 가족들도 그날의 해프닝이 가족으로서의 끈을 더 단단히 묶어주었다 싶었던지 이후로는 제게 더 각별히 대해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여친과 점점 사이가 좋아져가고 남편이라도 되는 듯이 더 성심성의껏 그녀와 그녀의 집안일을 돕게 되었습니다. 김장철이 되어서 그녀의 어머니가 그 많은 식구들이 먹을 김장을 하느라 힘드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얼른 달려가서 새칼로 무채를 썰고 배추를 절이고 양념도 같이 버무려 드렸습니다. 제가 자취 경험이 오래되긴 했지만 그동안 김치는 전부 사 먹었는데 그때 경험으로 어머니께 맛있는 김치 담그는 법도 배우며 이야기도 많이 나누게 되어 귀여움도 더 듬뿍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께서 수석을 모으시는 취미가 있으셔서 그 많은 수석들을 보관하려고 창고에 별도로 선반을 짜서 수석이 줄줄이 전시돼 있는 것을 알고는 제가 때때로 창고 청소도 도와드리고 수석도 깨끗이 닦아드렸습니다. 혼자서 그 많은 일들을 하느라 그간에는 힘드셨다면서 아버지께서 아주 기뻐하시더군요. 그리고 처남과 처제될 그녀의 동생들에게도 항상 신경을 쓰면서 그들의 관심사에 동참하고 지냈고 특히나 그 나이 대에는 용돈이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을 떠올리고는 용돈도 나름으로 신경 써서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녀와 제가 가끔씩 작은 말다툼이 있어서 분위기가 어색한 상황이 와도 처제와 처남이 다 해결해 주었으니 저한테는 아주 든든한 지원군이 생기게 된 것은 물론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처갓집으로 주말마다 갑니다. 가서 식구들과 어울리고 곧 다가올 결혼식 준비 이야기도 나눕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장모님이 제 도시락을 챙겨서 오전 일찍 그녀가 자전거로 운동 겸 해서 저에게 갖다 주면 저는 그것을 들고 출근합니다. 집에 딸린 피아노 교습소를 운영하는 그녀는 오후에 수업이 있을 때 가지는 시간이 남기에 그동안은 집안일을 이리저리 거듭니다. 그러면서
제게 사랑이 듬뿍 담긴 문자도 보내고 오늘은 저녁에 갈비를 엄청 많이 구울 거니까 퇴근길에 먹고 가라고도 하지요. 한 동네에 살면서 헬스를 하다가 그녀를 만났는데 이후로는 연인이 되어서 그녀의 식구들과도 정을 쌓고 결국은 그 집의 사위가 되어가는 이 과정의 즐거움이 요즘의 저를 너무 행복하게 하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고 몸이 가까워지면 마음도 가까워진다고 하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매일 같이 붙어 있는 동료 직원들에게 호감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오늘은 남자친구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여직원 때문에 고민이신 분의 사연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27살 여자입니다. 오늘은 제게 특별한 날이에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 지 3년째 되는 날이거든요. 그때는 우연히 같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눈이 마주쳤어요. 집 앞에 있는 제 단골 카페였는데 남자친구가 직장 때문에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그곳에 들리게 된 거죠. 고개를 들 때마다 자꾸 눈이 마주치길래 처음에는 그냥 우연인가 보다 싶었어요. 그런데 계속 마주치니까 저 사람이 나를 쳐다보고 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저는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라서 그런 상황이 좀 어색하기도 하고 불편했거든요. 게다가 처음 보는 남자가 잘 알지도 못하는데 자꾸 쳐다보는 게 좀 이상하기도 했고요. 요즘에는 이상한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요. 그래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다가왔어요. 그러더니 본인 명함을 내밀더라고요. 이름은 뭐고 어느 직급이고 어떤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소개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번호를 물어보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명함을 두고 가겠다고 했어요. 혹시 같이 밥 한 끼 먹을 생각이 나면 연락 달라고요. 보통은 마음에 들면 번호를 달라고 하는데 제가 불안할까봐 먼저 신변을 밝히고 명함을 두고 가는 모습이 너무 매너 있어 보였어요. 그러면서 혹시 이상한 사람 같으면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봐도 된다고 웃더라고요. 유머 감각까지 갖춘 것 같아서 저도 경계심을 좀 낮추고 명함을 받았죠. 그 뒤로 카페에 가면 또 마주칠 것 같아서 카페에도 가지 않고 며칠을 고민했어요.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다 괜찮은 사람 같다고 하길래 저도 고민 끝에 연락을 했죠. 그렇게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몇 번 만나다 보니 정말 괜찮은 사람 같았어요. 처음에는 그저 인사를 건네는 정도였는데 서로의 관심사가 맞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서로의 좋은 점, 나쁜 점을 이해하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처음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는 함께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본 우리의 미래는 빛나고 확실한 것 같았죠. 서로에게 행복을 주는 순간들이 많아지면서 우리는 결국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호감이 생겼고 얼마 안 가 즐거운 시간도 보내게 되었죠. 집이 가까우니까 남자친구네 집에 자주 놀러 가게 되었고요. 그렇게 저희는 꼬박 3년을 연애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믿고 존중하며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함께 이겨나가며 믿음을 쌓아나갔죠. 어느 날 최근에 남자친구네 회사에서 일하는 여자 직원이 남자친구에게 매우 친근하게 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얼마 전에 남자친구가 일이 끝나고 나면 같이 데이트를 하기로 해서 회사 앞에 가서 기다리는데 그 여자 직원이 남자친구 뒤를 졸졸 쫓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네 집이 좀 먼데 한 번만 집에 좀 태워다 주시면 안 되냐고 아양을 떠는 거예요. 그 뒤로 신경이 쓰여서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얼마 전에 입사한 신입사원인데 성격이 밝고 명랑해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스스럼 없이 대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신경 쓰여 하는 것 같으니까 남자친구가 먼저 여자 직원이 아직 어리고 뭘 잘 몰라서 실수하는 것 같은데 마음 넓은 저더러 참으라고 이해해주라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남자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알겠다고 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그냥 넘길 수가 없어요. 주말 아침에도 제 남자친구한테 카톡을 보내요. 아침 인사, 밤 인사를 꼬박꼬박 하고요. 가끔은 밖에서 따로 보자는 얘기까지도 해요. 자기 사진도 찍어서 보내고 등산 좋아하세요? 술 좋아하세요? 하면서 이것저것 질문도 막 하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저도 분노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저보다 어리고 훨씬 예쁜 여자가 자꾸 연락을 하는데 불안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아무리 남자친구를 믿는다고 해도 말이에요. 그런데 제 속만 썩는 게 남자친구한테 뭐라고 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남자친구는 그 여자 직원 카톡에 답장도 안 하고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여자한테 뭐라고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는 이상은 상황이 나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둘이 바람을 피우는 것도 아닌데 제가 남자친구네 회사로 찾아가서 그 여자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고요. 괜히 따졌다가 남자친구 망신만 시킬까봐 걱정돼서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여자 직원한테 괜히 여지 주지 마라, 친절하게 대해주지 마라 얘기는 하는데 남자친구가 워낙 천성이 착하고 친절해요. 얼굴도 웃는 얼굴이고 좀 호감형이라서 대학교 다닐 때도 너나 좋아해 하는 착각도 많이 받아봤다고 들었고요. 남자친구는 정말 사심 없이 대하는 건데 그 여자 직원이 혼자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아요. 남자친구는 여자친구가 있다고 말은 했다는데 워낙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얘기하고 다니는 스타일도 아니고 얌전한 편인데다가 여자 직원은 신입이라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커플링이 있기는 한데 남자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직업 특성상 손을 많이 쓰는 일을 해서 평소에 반지를 끼고 다니지는 않거든요. 저도 그런 거에 연연하는 타입은 아니고 별로 신경도 안 썼는데 그 여자 직원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된 순간부터 조급한 마음이 들어요. 반지를 끼고 다니라고 해볼까? 결혼을 하자고 하면 좀 나을까 하면서요. 아직은 어리고 연애를 조금 더 해보고 싶은데 갑자기 결혼 생각이 드는 것도 웃기죠. 친구들한테도 얘기했더니 내가 마음이 급해져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래서 사람들이 질투 작전을 쓰나 봐요. 그전까지는 마냥 안정적이기던 연애가 여자 직원이 나타나면서 더 불꽃 같아지기는 했거든요. 제가 소유욕이 좀 생기니까 밤을 보낼 때도 더 열정적이고 에너지도 많이 쏟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친구도 저를 부쩍 더 좋아해주는 것 같기는 한데 아직까지 불안함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여자 직원 문제가 저희 둘의 사랑을 더 돈독하게 해주는 역할만 하고 문제없이 지나가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을까요? 여자 직원에게 따로 뭐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렇고 도시락이라도 들고 찾아가서 확실하게 눈도장을 찍어놓고 싶은데 그 정도는 해도 괜찮은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여자 직원하고 맞대면을 했을 때 웃으면서 기분 좋게 대할 수 있을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갈피를 잡지 못해서 사연 보내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와의 힘들지만 뿌듯했던 사랑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 남성입니다. 우선은 제 여친은 장애인입니다. 휠체어에 앉아서 이동하고 누군가가 항상 곁에서 돌봐줘야 하는 처지입니다. 원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고 한 4년 전에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가 되어서 이후로는 휠체어를 타고 근처로 잠깐 가는 산책 외에는 그다지 바깥 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에 저는 그녀와 미래를 약속한 사이여서 얼마 후면 결혼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던 터라 마치 제 일인 것처럼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친은 혹여나 제게 짐이 될까봐 그랬던지 떠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떠나도 된다며 저에게 늘 미안해했습니다. 여친은 몸이 그렇게 되었기에 부부 생활을 원활하게 하기가 어렵다는 의사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런 이유로 아이를 낳는 것은 더욱 힘이 드는 일이라는 말도 덧붙여서 들었습니다. 여친의 집에서는
저에게 골래를 씌우기가 싫다며 다른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원만한 인생을 살아가라고 진심으로 제게 충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여친과 저는 10여 년을 만나왔고 우리가 철모르던 청소년기부터 사랑을 꼭 키워온 사이였기에 삶에 예민하고 소중한 시절에 힘들거나 기쁜 추억들을 오롯이 담고서 지금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둘 다 서로를 배려하고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며 꿈을 키워왔습니다. 서로에게 한 번도 실망을 안겨주지 않은 채 그때껏 잘 지내왔는데 돌연 여친에게 닥친 불행 앞에서 제가 나 몰라라 하면서 돌아설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친에게 우리끼리 조촐하게 식을 올리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아팠던지 여친은 섣불리 대답을 못한 채 그저 시일을 보내며 병원 생활을 하는 내내 제게 미안한 눈길을 보냈습니다. 여친은 맞이어서 늘 생각이 어른스럽고 제가 갖추지 못한 침착성과 온화함을 가진 여자이기에 저는 그녀를 만나서 배우고 깨우치는 것이 참 많다고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녀는 무엇이건 곰곰이 생각하고 결정했으며 아픔이 있어도 내색하지 않고 우둔할 정도로 혼자 해결해 보려고 애쓰는 사람이었지요. 집안 형편이 썩 좋지 않은 데다 밑에 딸린 동생들도 있었기에 좋은 것은 전부 동생들 차지로 해주며 언니 누나로서의 덕성도 보였습니다. 그녀가 사고 나기 전에 저와 그녀의 동생들이 섞여서 야영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녀가 강물이 갑자기 깊어지는 지점에 발을 잘못 들여서 풍덩대며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수영도 못하는 그녀에게 그런 상황은 너무 끔찍하고 힘들었을 텐데 싶어서 지금 생각해도 너무 아찔하기만 합니다. 그 당시에 다들 그녀와 멀리 떨어져서 놀기 바빴고 매미 소리와 거센 강물 소리 때문에 우리는 그녀가 외치는 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녀가 거의 기절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야 제가 발견하고는 얼른 가서 구해냈던 것입니다. 다행히 아무 탈 없이 그녀는 의식을 회복했고 잠깐 누워 있다가 가뿐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는 그녀 없이는 제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극심하게 깨달으며 이후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에게 힘든 일은 주지 않으려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의 그런 지극한 바람과는 달리 그 교통사고로 너무 힘든 시련이 우리 사이에 나타나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퇴근하면 어지간한 약속은 잡지 않고 그녀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저녁 내내 같이 이야기하고 TV도 보면서 오붓한 시간을 보냅니다. 저와 그녀의 집에서 십시일반으로 거둔 돈으로 24시간 간병인을 구했기에 그 아주머니가 그녀를 돌봐주고 있긴 하지만 제가 말벗이 돼주고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주는 시간을 그녀가 기대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바쁜데 뭐 타러 왔냐면서 젊은 사람답게 친구들을 만나서 술도 마시라고 퇴근 후가 존재하는 건데 하면서 저를 나무라지만 싫지 않은 기색이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제게 마음의 짐을 괜히 지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신경이 쓰여 하면서 때때로 훌쩍이기도 하고 그럽니다. 하지만 속이 깊은 그녀는 그런 우울함조차도 어쩌면 제게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여겼던지 이제는 많이 자중하고 최대한 밝은 모습만 보이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둘 다 아직 너무 젊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은 가득하기에 서로 애정 표현을 하고 싶을 때가 있고 그녀 역시도 몸이 불편한 것과 상관없이 육체의 욕망을 가진 여자이기에 저에게 기대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최근에는 장애인들의 사랑과 인간적인 본능에 대해 섬세히 관심을 기울이고 그 방향성도 함께 고민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현실에 부딪혀보면 그것이 적지 않은 고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와 제 여친은 이미 오랜 연인 사이를 이어왔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식지 않은 상태이기에 서로를 잘 헤아리며 우리의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해결책도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친은 자신이 보통의 여자들과 같지 않다는 것을 늘 미안해하고 있고 그런 부족한 부분은 다른 여자들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도 조용히 권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항상 말하지요. 제가 죄책감 때문에 그녀의 곁에 있는 거라면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요. 자신은 제게 지금껏 받은 사랑과 헌신만으로도 충분히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면서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조용히 생각합니다. 4년 전에 제가 그 차를 운전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그 사고는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요. 물론 저도 그 사고로 무릎 인대가 파열되고 온몸이 심하게 다쳐서 지금도 걷는 것에 일정 부분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내막을 이야기하기 전에는 아무도 저의 불편함을 알지 못하고 불행 중 다행으로 겉보기에도 전혀 멀쩡해 보이긴 합니다. 그러기에 제 마음에 남은 그늘은 저보다 많이 다친 그녀를 향한 미안함과 가슴 아픔이 더 진하게 드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평생 휠체어 생활을 해야 하고 여자로서의 인생도 힘들어져 버린 여친을 제가 버리고 떠날 수 없다는 것, 그건 말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결혼을 하고 이후에 아기를 원한다면 여러 가지 의학적 기술을 이용해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대리모에게 착상되어 10달간을 지내다 온 아기를 맞이할 수도 있겠지요.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진지하게 하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삶의 방향을 찾아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일평생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지, 그리고 만약 아이가 태어난다면 그녀가 보통의 엄마들처럼 돌봐줄 수가 없는데 그 점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안정된 가정을 그녀가 꾸려나가고 싶다고 해서 전적으로 오롯이 실천하기도 어려울 텐데 그런 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등등 너무 많은 고민이 산적해 있는 것입니다. 지금껏 우리가 힘을 합쳐 살아왔던 것처럼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면 다 해결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서로 잘 헤쳐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격려해주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 제가 인생에서 가장 사랑한 남자의 부고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가장 뜨겁고 사랑했던 사람인데 기분이 이상하네요. 왜 그렇게 빨리 간 건지 건강하던 사람이 어쩌다가 병을 얻게 됐는지 물어보고 싶은 게 한가득인데 이제는 얼굴도 볼 수 없어요.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건 20여 년 전 저의 과외를 봐주시던 선생님이에요. 성적이 출중하고 뭐든 잘하는 언니를 뒤쫓아가기 바빴던 저는 과감하게 과외 선생님을 구해달라고 이야기했고 엄마가 수소문 끝에 알아봐 주셨죠. 명문대 의대를 다니던 대학생이었는데 집이 가난해서 바쁜 와중에도 쪼개서 과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군대를 이르게 다녀와서 재수하고 악바리로 24살에 입학한 중고신입생이긴 했었죠. 그냥 명문대도 아니고 의대를 다니는 학생이다 보니까 과외비도 만만치 않아서 엄마가 신신당부했던 기억이 나요. 사실 선생님을 처음 봤을 때부터 저의 마음은 설레었죠. 훤칠하고 지적인 느낌의 의대생이라니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차가운 인상의 안경 너머로는 항상 다정하게 바라봐 주셨고 수업도 잘해주셔서 공부가 재미있었던 시기예요. 고3 시절 선생님 덕분에 팍팍하지 않게 보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쳐다보다가 수업을 놓쳤었는데요. 진지하게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면 더 이상 과외를 가르칠 수 없다면서 그때부터는 정말 죽기 살기로 했어요. 제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엄마가 과외 선생님을 자르실 테니까요. 중하위권 성적에서 1년 만에 그래도 괜찮은 성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1년 전이라면 생각지도 못했을 대학교에 원서를 넣을 수 있었고 무난하게 합격도 했습니다. 나름 알아주는 여대를 가게 되어서 집에서 선생님께 1학기 등록금에 가까운 보너스를 드릴 정도였어요. 그 이후에 제가 성적이 잘 올라서 주변 동네 아줌마들 사이에서 엄마한테 연락처를 많이들 물어보셨는데 학업에 집중한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에게 제가 첫 제자이자 마지막 제자였던 거죠. 대학 발표가 나는 날 선생님한테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어요. 저도 이제 대학생이 될 테니까 만나주면 안 되겠냐고요.
당황할 줄 알았는데 제가 좋아하는 걸 알고라도 있었다는 듯이 성인이 되면 밖에서 밥 한 번 먹으면서 술 한 잔 사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표정 분위기, 그리고 선생님한테서 나던 빨래비누 같은 뽀득뽀득한 냄새까지 다 기억나요.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저한테는 가장 떨리던 순간이 그때였을 거예요. 밥을 먹고 술을 먹고 계속 제가 만나자 어쩌자 조르고 했는데 싫다고 안 하셨어요. 대학생이 되어서도 계속 만나다가 한 번은 대학생활 조언을 구하겠다 핑계를 대고 만나서 술을 진탕 마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한테 정말 취해서는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여자로 보인다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같이 술도 진탕 먹었겠다 숙박업소로 들어가서 첫사랑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그때도 저에게 잊을 수 없는 날들 중 하나입니다. 그 이후에 선생님에서 오빠가 되었어요. 오빠는 저를 책임지겠다면서 연애를 하기 시작했죠. 남자로서의 그 사람은 더할 나위 없이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학교에 지치고 힘들 때에도 저한텐 항상 최선을 다해줬죠. 주변에서도 의대생 남자친구라니 대박이라면서 엄청 치켜 세워줬어요. 집에서도 제가 과외 선생님이었던 사람이랑 연애한다니까 엄마 아빠가 은근히 좋아하는 눈치셨어요. 2학년을 마칠 즈음에 저한테 그래도 비슷한 수준은 못 돼도 열심히 해보긴 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중국으로 유학을 보내주겠다더라고요. 갈까 말까 오빠랑 떨어지기 싫은데 생각하면서 오빠한테 말을 하니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기다릴 수 있다고 정말로 괜찮으니까 본과 실습으로 바쁠 때에 차라리 너도 유학을 다녀오면 우리 서로 성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유학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2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그 유학 기간 동안 한국에 단 한 번 들어왔을 때에도 오빠는 너무 바빠서 잠깐 저녁에 만나 밥을 먹는 게 전부였지만 행복했습니다. 서로 틈나면 장문의 메일들을 주고받으면서 2년 동안 정말 열렬히 사랑을 했어요. 다시 제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에는 저는 복학으로, 오빠는 인턴과 레지던트 시기로 정말 힘들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다들 그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도 이렇게 오래 연애하고 사랑하는 걸 보면 신기하다면서 주변에서 많이들 부러워했죠. 저희 집은 부자다 이건 아니고 그냥 남들보다 조금 잘 사는 정도였어요. 동네에서 좋은 집 좋은 차 그 정도요. 근데 당연히 의대생을 두신 어머님 마음에는 들지 않으셨겠죠. 유학도 다녀왔지만 내노라 할 만한 직장을 간 것도 아니고요. 그냥 좀 유명한 어학원에서 중국어 강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친구들보다는 확실히 많이 벌었지만 키를 쥐어줄 정도의 재력은 아니었어요. 그래서인지 레지던트 시절부터 어머님의 끝없는 선자리 요구가 들어오더라고요. 힘들게 바득바득 일해서 서울까지 상경시켜 어떻게든 아들 공부시킨 어머님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나요? 처음에는 오빠도 계속 안 나간다 안 만난다 하더니 지나면서 엄마가 한 번만 부탁하시면서 이거 안 하면 죽는 소리 하시는데 어떻게 그래 이러더라고요. 두어 번은 그냥 밥만 먹고 오더니 그 이후부터는 물어봐도 대답을 잘 안 해줬어요. 그때 직감했죠. 아, 우리의 끝이 이렇게 보이는구나 말이에요. 제가 그 사람 뒷바라지를 해준 것도 아니고 저희 집이 집이나 병원을 차려줄 능력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요? 그냥 눈물바람만 나는 거죠. 결국 선을 보다가 나름 그때 당시에 잘 나가던 중소기업 둘째 딸과 혼담이 오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도 저희는 몰래 만나는 상태이긴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저는 오빠를 보내줄 수밖에 없었어요. 결혼할 즈음에는 차갑게 저와 헤어지기로 결심한 것 같더니 결혼하고 나서 몇 번 연락이 왔었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 생활, 내놓고 자랑하기 위한 의사사위, 사치 부리는 와이프와 법조계 사위와의 비교까지 힘들었나 봐요. 위로도 해주고 가끔은 안아주면서 긴 세월을 보냈었습니다. 한참 뒤에 와이프분이 연락 오더라고요. 만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선 넘지 말라면서 어머님까지 대동해서 한바탕 뒤집으셨습니다.
제 첫사랑이자 첫 연인 그 사람과의 마지막은 얼굴도 못 보고 끝나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직장도 바꾸고 연락처도 바꾸고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그렇듯이 괜찮아지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가정을 꾸려서 늦게나마 아이들을 키우고 사랑 주며 열심히 키웠어요. 근데 저번 달에 그 사람의 부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암이었다는데 뭐 더 물어볼 수도 없었네요. 제 인생의 남자를 단 한 명만 꼽으라면 남편이 아닌 그 사람이었는데 기분이 참 씁쓸하고 또 알 수 없는 슬픔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해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